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반주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우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본회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본회의의 참석 대상인 김명숙 만안보고소장님과 김신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불출석 사전 통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검은 호랑이의 이민년 새해를 맞아 첫 임시회인 제272회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지하고 다시금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길에 올라섰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감내하고 계신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진 등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민분들 모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조금 더 인내하는 마음으로 굳게 견디며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양시의회는 2022년에도 이러한 시민분들의 마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정책을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년은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해로 지방선거가 있으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의회가 독립되는 등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제8대 안양시의회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지방자치로 더 빛나게 시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돌파 감염 등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인 백신 추가 접종과 청소년 기본 접종 등의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 취약시설 방역 강화로 의료 시스템 점검 등으로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감염병 위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인 올해 1월에는 광주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아파트가 붕괴되어 현장 근로자 6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에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 광주 건물 철거 현장 붕괴 등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해 각종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들의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발맞춰서 강화된 안전수칙 개선과 현장 안전 점검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둘째, 경제 회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에 앞장서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신 소상공인,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장년, 자금난과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거시정책 발굴,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비대면 시대를 맞아 안양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형 뉴딜 2.0, 안양형 자율주행, 클라우드 워크 사업 등을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안양을 만드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사회복지제도의 취약성을 점검하고 돌봄,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면보다 비대면의 일상화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비대면 복지 지원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전달에서 정비와 스마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혁신 교육 환경 조성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정책 지원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자치분권 2.0 새로운 출발과 함께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2022년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이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주권 구원과 자치 입법권 보장 강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등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1분의 의원 모두는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을 찾아 불편 사항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안양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집행기관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시정계획을 논의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통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합리한 계획은 없는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시민을 향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시민의 생각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희망찬 이민년 새해를 열어가는 의욕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회에 앞서서 지난 1월 집행기관에 구청장 및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 및 1월 5일자 국장급 이상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산호 만안구청장입니다. 이충건 동안구청장입니다. 이성희 안전행정국장입니다. 박종은 상하수도 사업소장입니다. 김명숙 만안구 보건소장은 현재 격리 중으로 불참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이상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 동안구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산호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최욱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아 의장님을 비롯한 또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의회 사무국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못하고 자리를 옮겨 죄송하고요. 그동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배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의 중요성과 또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만안구청장이란
가분한 영광과 함께 막중한 소임의 무게를 항상 가슴에 새기며 일하고자 합니다. 만안군은 안양의 구도시라고 많이 하는데 저는 원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안구에는 지금 냉천지구 등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건설, 교통, 복지 등 민원도 많아서 구청장으로서의 할 일이 많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얼마 전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지만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과 소통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최대한 많이 만나서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듣고 해결하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외되고 힘든 이웃을 먼저 찾아가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맞춤 복지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안을 사랑하며 만안 발전에 온 힘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건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월 1일자 동안구청장으로 부임한 이충건입니다. 먼저 안양시 발전과 시민 행복 그리고 신뢰받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우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지구촌이 재난이 계속되는 어려운 시기에 동안구청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통이 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직원들과 진솔히 소통하고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그 답을 찾는 삼통 행정을 통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동안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민년 새해에는 의원님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성희 국장님은 인사말 준비됐나요? 안 됐어요? 예. 자, 우리 두 분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승진 및 영전하신 국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안양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김필려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이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월 25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벌이 안건은 윤경숙 의원 대표 발의,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간 제출 안건은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의견 청취 2건이 제출되어 총 5건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1월 4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서 김선아 의원님과 서정열 의원님 이상 2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호건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 이호건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희망을 갖고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모든 꿈 이루시는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272회 임시회에서 대표연설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욱위 회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최대호 시장님, 그리고 시민 복리를 위해 소임을 다하시는 1900여 공직자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정론 집필의 사명감을 갖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린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신 안양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역 현장에서 희생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신 의료진, 공직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 되어 서로가 격려하고 지혜를 발휘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았고 그 결과 세계는 방역 모범 국가로 대한민국을 주목하였으며 K-방역의 우수함은 빛났습니다. 위기 속에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양과 질에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세계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규모가 3년 연속 세계 10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천 달러를 넘어 올해는 4만 달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반면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은
사회 위기,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경제 성장 동력은 이어가고 있지만 지역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최도 시장님과 공짜 여러분, 지난 한 해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안양시는 시민의 염원인 GTX-C 노선의 인동원역 정차를 사실상 확정하였고 한백산 추모공원을 개원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형 K방역은 많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4년 연속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규제에서로 473조 세계시장 진입의 물꼬를 마련하여 전국 최초 3년 연속 지방규제 핵심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였으며 스마트 맞춤형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통령상 등 68건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 부서의 업무 역량 발휘로 각종 응모사업에 98건이 채택되어 시 재정에 기여를 하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일조를 하였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안양시는 종합청렴도에서 2년 연속 2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 1등급 평가가 없으므로 최고 등급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이 떳떳하고 시민에게 무한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준 시민과 공직자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으로서 코로나 위기의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의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 체계를 재점검하고 의료시설의 확충, 인력 보강 등을 집행기관과 협의 개선할 것이며 전통시장, 대형마트, 종교시설, 교육시설, 요양원 등 다중시설 및 고위험군 상주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방역활동으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 상인 등에 대한 피해 보상과 지역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난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 상인 등이 절박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손실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안양시에서는 행복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장 지원자금으로 약 14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금융지원 방법, 시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인구가 증가해야 도시가 활력 있고 지역 경제가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 찾아오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며 시민이 편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담아내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파악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시민을 만족시키는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넷째,
집행기관 행정 예산의 감시자로서 견제를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조례 재개정 시 및 집행부의 행정집행 현황 감시, 예산과 결산 심의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정책의 수립 과정, 결과에 따른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찾아오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 활력이 넘치는 안양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 4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변종인 오미크론의 대확산은 또 다른 위기의 시작입니다. 방역이 한순간 방심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감시 예방 체계를 철저히 하여 지역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 자녀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서비스 기능들이 모두 중단되어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 상인 등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줌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갖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원 규정을 변경하여 장학사 협력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공공시설 재배치를 통한 만한 동안의 조화로운 도시균형 발전 청사진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양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재정 악화,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떠나면서 도시 성장의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지속 가능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재배치를 통한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 농림축산공업본부 부지를 시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안은 행정중심 도시, 동안은 우수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도시 재편성을 통해 안양시가 자족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안양의 균형 있는 전체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시청사 이전과 개발에 대하여 민관 정의 논의 구조를 만들고 여론 수렴을 통해 균형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시민을 위한 정책이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거위에 구성된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시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임에도 의회의 충분한 의사소통 부족으로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거나 정책이 결정된 후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수립에서부터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시민을 위한 지혜가 무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합리적인 정책이 수립되길 바랍니다. 이제 8대 의회는 금년 6월로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동안 시민들께 실망과 염려를 드린 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인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많은 격려와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13명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의 대기관으로서 그리고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 본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에 충실히 경청하고 실천하겠으며 현장을 통한 주민 불편 사항들은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단계 높은 지방정치를 위해 야당과 격이 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를 삼는 희망찬 2022년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호건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필려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위원 김필려입니다.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는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이 충만한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이루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유례가 없었던 코로나 팬데믹의 힘든 상황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내려도 아침을 덮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것입니다.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강인함과 용맹함으로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신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2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들 안양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년 이상 코로나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펼치고 계시는 공직자와 의료인 및 보조인력,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칼보다 강한 펜으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론직필에 충실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제 6월 말이면 제8대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 역할을 해왔는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안양 시민들의 행복 지킴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며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의 문제 등으로 시민과 공직사회에 걱정을 끼쳐드리는 등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안양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수협의회에서 정한 사자성어는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고 쥐와 한패가 되었다라는 뜻의 묘서동처로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되어 오직 이익을 탐하는 데만 몰두했다라고 해석되어 현 정부와 정치권의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은 것을 비유한 것이 선정되었습니다. 모름지기, 위정자는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뜻의 가전불람리, 이하부정간이라는 속담을 명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군 이래 최대 비리라는 대장동 사건을 본인과 무관하다는 식의 발뺌을 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롯한 많은 여권의 공직자와 권력형 정치인을 빗댄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공공사업 시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인 조직의 이익을 몰아주고도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 주장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이해도 수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시바삐 특검을 수용하여 만천하의 낱낱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도 이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평촌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용도 변경 및 49층 오피스텔 신축 허가와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특혜 의혹 및 일조, 교통, 학습권 등의 문제 제기로 재검토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용도 변경을 승인하였지만 경기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의 지난 12월 심의에서는 건축 분야 37개, 경관 분야 8개 등 총 45개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보완이 아닌 재검토 의견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부지의 지구 단위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제안서 접수 및 추진 과정 등에서 안양시 행정이 시의회와 시민단체, 기인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최대호 시장의 법인을 인수한 제안자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국민의힘과 주민들이 한결같이 제기했던 특혜 의혹과 유착 의혹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최대호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 규명과 함께 안양 시민과 국민의힘에 정중한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뜻을 같이 하는 기인동 비대위를 비롯한 주민들과 함께 안양시의 잘못된 행정과 심의 의결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재검증을 해 특혜 및 유착 의혹이 있다면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박달동 일원 328만 해배를 개발하려는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은 유착 의혹으로 얼룩진 2조 원짜리 사업이라는 각종 언론사들의 보도로 인해 안양시의 공신력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비판과 잡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공모 취소, 재공고, 우선 협상 대상자 심사 및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과 공정성은 사라졌고 안양도시공사는 미신적인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28일 정상적인 공모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완료 후 발표 직전 돌연 신원미상의 민간업체 관계자의 심사위원 자격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공모 절차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평가 결과를 폐기한 후 재심사를 결정한 안양도시공사의 행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혹여 다른 숨은 뜻이 우려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중론입니다. 법률 자문 결과 심사위원 자격 논란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으나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심사를 결정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 파문을 바로잡고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는 하나 지도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개선 조직의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포함되어 공정성, 객관성을 이미 잃었다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한 후 대책을 강구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의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최대호 시장님은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명확한 해명과 공개 사과를 하시고 실무 책임자인 김진수 과장과 안양도시공사 사장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기재부의 타당성 용역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국방부와의 합의서 미체 결과 지비 해제 등의 재반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장님의 임기 내에 민간 사업자 선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공보다 가가 많을 수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언론을 비롯한 관련 업계, 시민 및 공직사회에서도 강행 배경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민 특히 박달동 주민들이 학수고대하는 친환경 융합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은 안양의 미래를 위해 투명하게 추진되어 안양 발전의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철저한 준비와 공정성을 확보한 후 모두의 기대를 안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금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때라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와 세계 당협의 정확한 문제 제기와 공정성 촉구는 많은 언론과 시민, 공직자들로부터 적절한 지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을 비롯한 3명의 국회의원들은 마타도식 정치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지역의 주요 안양시정을 함께 책임져야 할 여당의 상식 밖의 무책임한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세 분의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이 공익성과 공정성에 기인한 안양의 100년 대계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목소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 확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거 비용이 많이 들어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라는 한계를 벗어나려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이 청년 정책 실적으로 내세운 921억 원이 조성된 안양 청년 창업 펀드는 우리 시가 921억 원 전액을 투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 세금으로 2020년도에 LSK 인베스트먼트에 25억 원, T 인베스트먼트에 20억 원을 출자해서 출자금의 약 2.5배인 103억 원만을 안양시 청년 기업에 투자받는 것이었고, 그마저도 청년 창업 기업이나 초기 기업이 아닌 2015년도에 설립된 주식회사 엠큐라젠을 포함하여 2018년 이전에 설립된 회사 3곳과 안양시 소재도 아닌 인천과 서울 소재 기업 2곳, 총 5곳에 투자를 한 것은 당초의 안양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청년 창업과 관련성이 없는 회사와 안양 지역 소재도 아닌 기업에 투자 지원을 했다는 것은 당초 기획 의도와 상반됩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 4년에 모태 펀드 921억 원이 안양시 전용이 아닌데도 마치 안양 청년 창업 펀드로 921억 원이 결성되었고 안양 청년 창업에 모두 투자되는 것처럼 최대호 시장님이 실적을 부풀려서 왜곡 선전하는 것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양 시민들의 염원과 각계각층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확정되었다고 알고 있는 GTX-C 인도권역 신설권도 아직 실시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철도공단의 GTX-C 노선 설계 감리 공사 발주 계획 공고에는 빠져 있다고 하니 GTX-C 인도권역 역사 신설에 빠른 확정 공고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양시는 고삐를 놓치지 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인도권 동탄성간 복선 전철의 2026년 준공 계획이 사업비 폭증이 현실화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나섰다는 경인일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동선의 가칭 호계 사거리역은 현재 실시 설계 단계로 기재부는 총 사업비가 기본 설계 총 사업비보다 20%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총 사업비가 과도하게 늘어나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랜 주민수건 사업인 만큼 안양시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강력한 실행 촉구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6월에 이재정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호계 3동의 안양교도소 소유 부지에 2억 7천만 원을 들여 조성한 공영 주차장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정식적인 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변상금 2억 6,500만 원을 부과받았을 뿐만 아니라 연간 공영주차장 사용료로 1억 2천만 원을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대가 절실하기는 하지만 정식 절차를 득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위주의 성급한 추진으로 어이없는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집행기간은 철저한 행정 절차 이행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 중 채무 증가율이 최다인 정권이 되었고 가계부채 1,000조 원을 넘어서며 한국을 부채공화국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약속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가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는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국론 분열과 부동산 정책 실패, 소득 주도 성장 실패, 탈원전 정책 실패, K방역 실패 등으로 지역 간 계층 간 반목과 분열을 조장했다며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주당 당원들의 집단 탈당 러시도 이어지고 있고, 국민이 키우고 내일을 바꿀 후보로의 정권 교체 국민 열망도 5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 여론이 이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냉엄하게 반영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시민을 두려워하고 시민을 섬기고자 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시민 여망에 부응하도록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19로 더욱 중요해진 안양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점검하고 각종 건강 콘텐츠를 보급 운영하여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책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명품 교육과 깨끗한 기후 환경 조성, 사각지대 없는 복지, 돌봄 및 청년 주거 정책 확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어르신과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양질의 일자리 확대, 문화관광 확장 등의 소프트 파워를 실행하며 무엇보다 안양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4차 산업 관련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수원 사업이었지만 최대호 시장님의 공약에 들어있지 않아서인지 4년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안양교도소 이전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 방안 강구는 정체된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인덕원 주변 개발,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등의 주요 사업도 세심히 살펴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어 가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에는 부패 정치인들의 이권 카르텔이 뿌리 뽑히고 갈등과 분열이 봉합되어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며 상식과 합리성이 핵심 가치가 되어 노력하는 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평하고 예측 가능한 공정경제, 안전사회, 다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필려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표 연설이 있는데요. 기초의회 중앙정치가 이렇게 전면 등장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 의회에서 서로 자제하는 합의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얘기가 나오고 대장동 건이 나온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대장동 사건, 저도 의장이 아니라 지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면은 대장동 사건 우리 지성인들이면 다 알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건으로 4년의 실형을 사는 이 시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점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후보가 아니라 교도소에 가 있을 것이다. 이건 지성인들의 일반 상식이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김필려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신 우리 집행부에 대한 의혹,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빠른 시일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이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시정연선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시정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체육위 의장님을 비롯한 안양시 의원 여러분, 이민년 새해를 맞아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민선 7기 안양 시정 임기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완성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처럼 전심전력하여 시민과 함께 더 행복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2020년 1월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현재도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어려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시민과 의료진, 공직자 함께 힘을 모아 그동안의 어려운 위기를 넘어온 것처럼 당면한 큰 고비도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능히
이겨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안양시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시민 스마트 행복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가슴에 품고 시장을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시민과 함께 많은 성과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GTX 신호선 인도권역 정차 사실상 확정, 한백산 추모원 개원, 청년 창업펀드 921억 원 조성, 전국 최초 국토교통부 스마트호시 인정 취득, 전국 ESG 경영평가 A등급 획득, 코로나2 관리 역량 강화 대상 수상, 전국 최초 3년 연속 지방규제 혁신 경진대 수상, 4년 연속 정부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통령상 수상, 대한민국 SNS 기초단체단체 부문 대상 수상 등 민선 7기를 대표할 수 있는 10가지 성과를 포함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 민간단체로부터 178건의 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최초 스마트폰 안전기가 서비스 전국 확대 등 전국 및 경기도 최초로 20개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한 발 빠르게 시민들에게 행복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짜를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입니다.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한 안양 만들기 위해서는 부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더 행복한 내일의 안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시민 건강이 시정의 최우선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 최초 개발한 안양 원스톱 코로나 앱을 활용하여 코로나19 검사와 결과 조회, 확진자 관리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기초 역학 시간 및 선별 검사소 대기 시간을 단축하여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조기 인지를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환 극복을 위해 청년 정신건강치료비와 40대, 50대 중장년 취약 거주자를 발굴하여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건강과 안전에 스마트를 더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폰 안전기가 서비스에 더하여 범죄 취약 지역인 지하보도와 공용주차장의 비상벨을 설치 확대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안양의 건강 온 채널 플랫폼을 구축하여 최신 건강 콘텐츠를 보급하고 비대면 맞춤 건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급작스러운 심폐기능 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원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AD 감시 시스템을 다중 집합 실외 장소에 집중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에 하던 기후위기 문제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 에코그린 센터를 조성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를 실시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경제 회복을 통해 한 걸음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발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비대면 업무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워크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신중년을 대상으로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중년 공동 창업 아카데미 1호점 탄생을 기점으로 베이비 부모 지원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안양형 뉴딜 2.0을 차질을 추진하고 특히 청년 뉴딜 분야에 박차를 가해 안양형 뉴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나아가 공공부문의 청년 행복 인턴십을 추진하고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한 청년 창업펀드 921억 원 외에도 제2호 펀드 60억 원을 조성하여 소규모 투자금을 지원하는 맞춤형 펀드로 청년기업의 창업을 돕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어학시험 응시로 지원을 기존 2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하고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수를 크게 늘려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미래 산업 시대를 준비하기에 4차 산업혁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특화 성과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유통환경에 대응하기에 동네 숲을 무인화에 가능한 스마트 숲으로 전환하고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권 바우처 사업으로 지속 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2월 개소한 상권 활성화 센터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창업 입문 컨설팅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골목형 3점과 지정을 통해 침체된 골목 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기업 성장을 위해 창업이 필요한 공간, 자금, 멘토링 등 맞춤형 지원인 청년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글로벌 진출 사업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 교육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청각, 언어장애를 위한 수어 방송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길을 열고 장애인들의 문화체험 확대를 위해 장애인 가족 힐링 여행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신체적 기능 개선과 재활,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을 1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들의 생활일자리 확대 지원하여 일반 노동시장 취업을 위한 실질적 직무 능력 습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활력 있는 실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건강체조, 웃음치료 등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삶의 활기를 제공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급식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치매 전문 요양원을 조속히 건립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가정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심신회복 지원을 위해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공간을 조성하고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명학 스마트 스퀘어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 개원하여 공보육을 강화하고 시설이 노후된 어린이집을 그린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미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경기권에서 유일하게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만큼 우리 생활에 특화된 우수 교육 사례를 발굴하여 선도적인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스마트 행복 교육도시를 위해 4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과 체육복 교육비를 지원하고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나아가 구 박다리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석수 박달 번역 청소년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청년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종합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안양 1번가 청년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하고 싶은 문화예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문화에는 힘이 있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과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등 K 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대한민국 이상이 한층 드높아진 것처럼 A컬처로 안양을 전국 최고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안양예술공원 예술탐방로를 활용하여 장애를 위한 복지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술공원 내 명소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젊음과 생동감이 넘치는 안양 1번과 평촌 1번가 야외 무대를 활용하여 대면 및 비대면 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지역 관광을 위한 명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삼덕공원과 평촌역, 안양아트센터 및 명학공원 일원의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야간 볼거리 제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양시 인근 지방자치와 함께 안양천 명소화 고도화 사업과 안양천 순리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안양천을 세계적인 생태 힐링 명소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수암천 주변 자연건강정원 조성 사업과 안양천 생태예관 주변에 생태 힐링 공원을 조성하여 숲, 하천, 늪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생태 체험장과 가족 중심의 체리형 생태교육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안양하면 떠오를 수 있는 지역 먹거리를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비산골 음식 특화 거리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안양시만의 특색을 가진 관광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활기차고 풍요로운 문화생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국내에 사례가 없는 암벽에 새겨진 범정인 석수동 마회정과 중초사지 단간지 주시반 문화재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관람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풍성한 문화생활을 위하여 평촌도서관을 첨단 복합문화공화로 조성하고 많은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린이 꿈과 희망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균형과 성장이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및 도시환경 노후화 등 대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양형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용역률을 완화하여 노후주택 및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주거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서안양 친환경 융합 박달 스마트리 사업을 통해 박달동 일환의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조성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관양과 인도원 주변 도시개발 사업으로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차세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주거와 상업, 문화가 공존하는 첨단 복합생활권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오랜 수건사업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적인 현안 사항인 안양 교도시전 해결을 위해 혹의 사거리 이론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의 대수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염원했던 지택 신호선 인도원역 정차 사업과 경강선, 인동선, 신안산전 철도망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더 행복한 도시 생활을 위해 근거리에서 주거, 쇼핑, 건강과 의료, 교육 등 도시 생활이 모두 가능한 10분 생활권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가로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 주거재생혁신지구 시범지구로 선정된 안양 삼동 양지마을 일원의 양질의 주택과 생활 SOC를 공급하고 안양 8동 도림이 명항마을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석수체육관을 건립하고 진목마을 일원과 종합운동장 유비제 풋살장, 족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FC 안양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축구 전용구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19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명이 밝아오기 전이 가장 곱다라는 말처럼 곧 밝고 따뜻한 일상이라는 햇빛이 우리를 비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이 시기를 극복하고 착실히 미래를 준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완성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는 활기찬 기운으로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시정계획에 제시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의 업무 보고 청취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2회 안양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